먼저 저당권은요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을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요 보면서요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227번 한번 보세요. 자, 1번 저당권 설정행위는 처분행위. 여러분 봐봐요. 줄거요. 저당권 설정행위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처분행위란 말이 있죠. 자, 처분행위는 줄 것이고요. 처분행위는 뭐냐면 이것은요. 처분행위는 물권행위하고요. 그 다음에요. 준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권에 관한 것이 물권행위죠. 그럼 딱 여러분요 이렇게 보면 돼요. 소유권하고요. 제한물권으로 딱 모시면 돼요. 그래서 소유권을 만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하고요. 이전. 제한물권은요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제한물권이 변경되고 제한물권이 소멸하죠. 소멸. 이것을 뭐란다? 물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봐봐요. 우리가 지금 제한물권이 뭐죠? 저당권이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물권행위다 이렇게요. 여기요 준물권행위죠. 준물권행위는 뭐가 있다? 채권양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채권양도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처분행위로서 우리는요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요 저당권 설정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요. 여기요 처분 동그라미요. 권한 동그라미 봐요. 우리가 처분 권한이 없잖아요. 처분 권한이 없으면 그것을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효 이렇게요. 자, 이번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저당권 설정 계약이죠. 계약 동그라미요. 계약. 그럼 계약이 뭐예요? 계약은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계약은 조건을 붙일 수가 있죠. 단독행위의 조건을 못 붙이죠. 그래서 계약, 여기 앞에가 중요한 말이 아니고 계약이 중요해요.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보시면, 좀, 우리가 저당을 잡을 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주죠. 이것을요, 확정채권, 이렇게요. 확정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피담보채권이라고 하죠. 이렇게 피담보채권,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은 뭘 한다? 등기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요,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에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등기를 이렇게 하죠. 등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당권 설정하고 등기하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주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당권을 뭘 한다?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주된 권리가 있어야 종된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된 권리가 종된 권리가 있다. 이것을 성립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성립상의 부종성 이렇게요. 그 다음에 주된 권리가 이렇게 병한테 이전하잖아요. 이전. 그러면 여기서 저당권도요 병한테 같이 이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뭐란다? 이것을 수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을이요 채권을 병한테 넘기죠. 그러면 저당권도 같이 넘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부기 등기를 해야 돼요. 부기 등기. 그런데 이전을 할 때는 여기서 뭐가 있어야 돼요? 물권적 합의를 해야죠. 합의. 그런데 이 합의는 뭐죠? 합의는 뭐냐면 계약이죠. 계약은 뭐죠? 채권이죠. 채권은 뭐다? 특정인과 특정인이잖아요. 그래서 누구하고요? 양도인 을하고요. 양수인 병하고요. 두 사람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요, 누구의 합의는 필요가 없죠? 여기요, 채무자죠. 채무자라든가, 그 다음에요, 여기요, 물상보증인 있죠? 물상보증인의 합의는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요, 양도인과 양수인 두 사람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특히 이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성립상의 부종성이니까요. 주된 권리가 있어야 종된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한번 잘 봐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제3자 있죠. 제3자를 채무자로 할 수가 없고요.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알겠죠? 안 돼. 만약에요, 제3자를 채무자나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갑과, 그 다음에 을과, 또는 제3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 이게 바로 몇 번이냐? 지금 여러분요, 3번이에요.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요,
제3자를 채무자,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그때 가능해. 합의가 있어야. 알겠죠?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요? 자, 문제 지문 한번 보시면요. 자, 3번을 보시면 채권자,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뭐가 있다? 합의를 동그라며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다음에 줄거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유효가 돼. 그런데 봐봐요. 여기가요.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 합의 여기까지 줄고 봐요. 줄긋고요. 여기서 보면 제3자 명의의 제3자를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는 저당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해당한다. 근저당권, 전세권도 해당해. 근저당권, 전세권 똑같아. 그러니까요. 갑과 을과 병 간에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뭐 할 수 있다?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으면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 기타 사유로 줄고요. 채권 동그라며 채권이요. 소멸 동그라며 소멸하죠. 그러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저당권도 소멸한다 줄고요. 이퀄 이것을 뭐란다? 이퀄 부종성이라 이렇게 부종성 이렇게 봐봐. 이게 뭐냐면 봐봐요.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을 빌렸잖아요. 갑이 을한테. 그런데 1억을 갚잖아요. 갚으면 저당권도요 자동으로 소멸해. 왜 그러냐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이 종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은행에다 돈을 빌리고 우리 아파트에다가 저당을 잡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 빌린 거 갚잖아요. 갚으면 저당권은요 자동 소멸해. 이 자동 소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것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등기는 뭐가 돼요? 이 등기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나중에 이 등기를 뭐 하면 돼요? 나중에 말소하면 되죠. 말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갚으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자동으로 소멸한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요, 우리가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하죠.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 말이죠. 자, 5번 한번 볼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 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 유용 동그라며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무효 등기의 유용. 여기 봐봐요. 지금요. 여기가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뢰한 사람한테 돈을 얼마를 빌렸죠? 1억을 빌렸잖아요. 그래서 갑이 돈을 1억을 갚죠? 그러면 돈을 갚자마자 저당권은요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어요? 등기가 남아있죠? 근데 이 등기는 무효인 거예요. 그럼 무효이면 이 등기는 언제예요? 시간 날 때 가서 말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날 때 말소하면 되는데 말소를 하기 전에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요. 갑이 을한테 또 돈을 빌릴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럼 또 돈을 빌릴 일이 생기면 굳이 등기를 또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이 그냥 이 등기를 다시 쓰면 되죠. 알겠죠? 이미 무효인 등기를 다시 쓰는 것, 다시 사용하는 것, 그것을 뭐라 한다? 무효 등기의 유용이죠. 그런데 이 무효 등기의 유용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다른 이해 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래서 맨 끝에 왔어요. 이해 관계인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 관계인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맨 밑에다가요. 그럼 227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요? 2번 이렇게. 자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라고 되어 있죠. 양도, 근저당권 양도죠. 봐봐. 우리가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 기출문제예요. 우리 기출문제하고 지금 이번에 나온 작년에 나왔던 변호사 시험하고 좀 달라. 그때 지금 우리가요. 그때 처음에 나왔던 10몇 회가 나왔던 우리 기출문제하고 감정평가사 기출문제하고 똑같은 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 여기 봐봐. 근저당권 양도 동그라미 양도의 부기등기죠. 경유가 된 경우 피담보 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주고요. 말소 등기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한다? 맨 끝에 주고요. 양수인이다. 양도인이 아니고 누구다? 양수인이에요. 우리가 저당권을 양도했잖아요. 저당권을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지금 양수인만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양수인을 상대로 말소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 근저당권의 양도의 부기등기죠. 아마 좀 있으면요. 근저당권의 이전의 부기등기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써봐요. 여기다가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 이렇게 이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 옆줄 긋고요. 주 등기만 말소하면 된다. 주 등기만 말소하면 돼. 이전은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지금부터 양도하고 이전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여기 봐봐. 우리가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을이 이렇게요 돈 1억을 빌려주고 이 사람이 근저당권자잖아요.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갑에게 가지고 있는 이 근저당권을 을이요 근저당권을 을이 한 사람이 그것을 병한테 아예 넘기죠. 아예 팔죠. 아예 알아 팔아 넘기죠. 그것을 양도라고. 양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을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요 양수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도의 부기 등기가 있을 때 돈을 다 갚잖아요. 그러면 양수인 등기만 말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근저당권을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을구의 저당권을 이전 등기할 때는 무슨 등기를 하죠? 부기 등기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전은 이 을의 등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병한테 등기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주등기라고 하고 이것을 부기 등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주등기를 말소하면 당연히 부기 등기는 어떻게 돼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전의 부기 등기는 주등기를 말소. 근데요, 우리 시험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냐?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 시험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근저당권 양도가 아니고 이전의 부기 등기가 이전의 부기 등기가 경료된 경우 어쩌고저쩌고 나와가지고요. 말소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양도인이다. 그래서 틀린 거로 다 있어. 알겠죠? 이때는요, 이전의 부기 등기는 양도인이다 그러면 안 되고 주등기를 말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양도의 경우는 누구를 기준으로 말소한다? 양수인. 그 다음에 이전의 부기 등기,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주등기를 말소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차이가 있죠? 자, 이번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 등기 원인 없이 말소 줄고요. 원인 없이 말소. 그러면요. 맨 끝에요.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줄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당권 등기가 있는데 원인 없이 말소됐잖아요. 그래도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거기다가 옆줄 것보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3번은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어는 압류 동그라미요. 이런 우리 저당권은 맨 앞에 동그라미 봐. 저당권. 맨 앞에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잖아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서 보면요. 우리 집에다가 아파트에다가 돈 빌리고 저당을 잡죠. 그럼 은행 직원이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당권의 경우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내가요. 우리 아파트에다가 저당을 잡았죠. 돈 빌려줬죠. 그래도 내가요.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죠. 그럼 월세가 나오잖아요. 월세. 그 월세를 은행이 받아가요? 내가 받아가요? 내가 받아가죠. 내가. 그러니까요. 은행은 저당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저당권자는 언제요? 여기 압류, 줄과 압류. 압류란 말은 이제 경매를 하기 위해서 압류하죠. 압류가 있어도 과실이나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압류가 있어야 돼. 중요한 키워드는. 그러니까 저당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마다 과실 수취권은 원래는 없는데 뭐가 있어도 압류가 있어도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도 미친다. 이렇게. 압류 후가 중요해. 아시겠죠? 자, 4번은요. 저당권은요. 피담보채권이죠.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근데 여러분요. 근데 보일러가 아니고 저거 뭐지? 에어컨을 왜 안 트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여기요. 뭐가 있냐면 요역지가 있죠? 요역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이 있고요. 피담보채권이 있고요. 피담보채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전유부분. 우리가 전유부분이 아파트죠? 여기 딱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알겠죠? 이 4가지를 여러분요, 잘 봐야 돼. 이 4가지밖에 시험이 안 나오니까요. 4 중에 하나가요. 그럼 여러분요, 이 요역지에 대한 것이 뭐가 있어요? 요역지는 뭐가 있다? 지역권이 있고요. 전세금은 뭐가 있어요? 전세권이 있고요. 피담보채권은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고요. 전유부분은 뭐가 있어요? 대지사용권, 대지권, 대지사용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요. 이것을 우리 뭐란다? 이것을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요,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요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이죠. 또는요 전세권은요 어디 미친다? 종된 권리에 도만다 미친다 이 말이죠. 미친다. 그럼 이제 이제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요역지에 대한 저당권은 지역권에도 만다 미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종된 권리죠. 이걸 무슨 권리라고?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 그래서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하고 뭐 할 수 없다? 분리 양도할 수 없다.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여기서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고 보면요. 그럼 봐봐요.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청권과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 네 가지밖에 없어.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 4번 한번 보세요. 4번. 그럼 여기 4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왔죠?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함부로 한다 못한다? 하지 못한다 이렇게. 무슨 알겠죠? 네 가지 여기요. 5번요.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저당권으로 담보된다 안 된다? 담보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피담보 채권하고 관계가 되죠. 피담보 채권. 아시겠죠? 그것을 채권하고 관계가 되니까요.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럼요. 228번이에요.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다 이렇게요. 자요. 229번 한번 보세요. 229번 여기 지금 보면은요. 피담보 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 여기 줄고요.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 여기를 줄고요.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여기를 줄고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를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자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자요. 우리가 이제 저당권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주고요. 여기 건물에다가 이렇게요. 을이 이렇게 저당을 잡았죠. 저당을 잡았으면 이 을이 지금 채권자잖아요. 1억을 빌려줬으니까. 그런데 이 을이요. 이 채권을요. 병한테 이렇게 넘겨요. 병한테 넘기면 이 저당권도요. 이렇게 병한테 같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병이요. 을로부터 채권하고 저당권을 넘겨받았어. 넘겨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다가 부기 등기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당권은 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 을이요. 갑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을이 병한테 양도했잖아요. 그러면 병이 채권자가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을하고 병 사이에서는 을이 병한테 넘겼으니까 채권자인데요. 만약에 병이요. 그 돈을 달라고 갑한테 가면은요. 갑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안 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을이요. 갑한테요. 그것을 통지해야 돼.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병한테 넘겼으니 갑 너 돈을 병한테 줘라.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을이요. 갑한테 얘기해. 만약에 내가 너한테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병한테 넘기고 싶은데 넌 괜찮겠니? 물어봐. 그럼요. 이 갑이요. 알았어. 그럼 그렇게 승낙을 하거나 통지나 승낙 둘 중 하나가 있으면은 이 갑은요. 나중에 이제 돈을 병한테 줘야 돼요. 원래요. 병이 갑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잖아요. 없는데 통지를 해주거나 그 다음에 갑이요. 미리서 승낙을 하면은 병이 갑한테 가서 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을이요. 갑한테 통지도 하지 않고 이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요. 병한테 양도하면서 병한테 1억을 받았겠죠. 양도하면서 받으면서요. 말도 하지 않고 등기만 그냥 병한테 해준 거예요. 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그럼요. 이 병이요. 이 집을요. 경매할 수 있는가? 경매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요? 우리가 저당권은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이전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자잖아요. 채권하고 등기 있으면. 단지요. 이 병은요. 아직 갑에게 을이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갑한테 뭐 하지 못할 뿐이다? 채권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하고 나한테 돈을 갚아라. 이렇게 주장하지 못할 뿐이지 일단 을로부터 넘겨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채권자죠. 알겠죠? 채권자고 저당권이요.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저당권자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저당권에 의해서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게 이번에요, 우리가 감정평가사에서 또 나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채권 양도가 채권 양도보다 대항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병이 이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당권을 이전받고 부기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저당권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경매를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매를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2번 한번 볼까요? 2번. 가압류 등기가 먼저 행해진 후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저당권은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의외로 우리가요, 시험에 좀 자주 나오죠. 우리가 이제 이것은 뭐냐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배당을 받아야 되거든요. 배당. 우리가 배당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배당을 받냐? 순서가 이렇게 배당을 받으면 갑이 토지가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이렇게 C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저당권이고요. 이 다음에 가압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이 사람이요, 저당권이다, 근저당권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1억이고요. 이 사람이 1억이고, 이 사람이 2억이고요. 이 돈이요, 여기요, 2억 9천이 나왔다, 이렇게. 2억 9천이 경매대금이요. 그럼 경매대금이 2억 9천이 나면 순서대로 돈을 나누어 가져야 되잖아요. 은행에서 순서대로.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배당받는다? 1억을 배당받죠? 그러면 1억 배당받으면 남은 돈이 얼마예요? 그냥 9천만 원 남아있죠? 자, 9천만 원 남아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 가압류가 1억인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을 게 1억인데 두 번째로 이 사람이 9천을 다 받아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요, 가압류는 뭐를 가압류하는 것이냐? 채권을 가압류해요. 채권. 그러니까요, B가요, A한테요, 아무튼 뭐, 공사대금이든 매매대금이든 물품대금이든 뭐 외상대금이든 무슨 대금이든 아무튼 돈 받을 게 있는데 돈을 안 주죠? 그때 하는 게 가압류거든요. 가압류. 그러니까요, 이 가압류는 채권을 가압류한단 말이죠. 채권은 순서가 없어. 채권은 뭐죠? 모든 순서가 평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다. 가압류가 딱 있잖아요. 그럼 가압류가 있고 여기 근저당권이 있죠? 그럼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 두 사람은요, 평등하게 배당받아요. 평등하게 배당받는 것은 9천이니까 4,500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배당받냐? 이 사람의 채권이 얼마죠? 1억. 이 사람의 채권이 얼마죠? 2억. 1대2로 나누어 갖는다 이 말이죠. 1대2로. 그럼 이 사람이 얼마 받아가고? 3천. 이 사람 얼마 받아가지고? 6천. 이렇게 나누어 갖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 여기 근저당권은 물권이잖아요. 물권이고 가압류는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니까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니까 근저당권이 가압류보다 우선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 사람은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액을 받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채권액에 비례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가압류 등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가 나중에 이루어졌죠? 그러면 저당권은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뭐라고 해야 된다? 써?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 이렇게.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권액에 비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요, 그 다음에요, 여기요, 한번 보시죠. 3번 보세요.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기 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것이, 여기 봐봐요. 아까 우리 뭐라 했죠? 압류가 있기 전이에요? 압류가 있은 후예요? 압류가 있은 후. 그러면요, 수취한 과실에 저당권이 미치죠. 그러니까 압류가 있기 전에는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언제 미친다? 압류가 있은 후에. 알겠죠? 그러면 안 돼. 있은 후 이래야 되겠죠? 자, 4번은요. 피담보 채권의 소멸 후 저당권 말소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저당권보 채권의 압류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보기 등기, 여기 봐봐, 여기. 피담보 채권 소멸 후 줄거. 피담보 채권 소멸 후 써, 거기다가 이퀄 저당권 등기 무효가 돼.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돼.
무슨 얘기죠? 무효. 됐죠? 소매로 저당권의 말소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 채권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등기 줄고 저당권 이전의 부등기 그것은 무효가 돼. 무효. 왜요? 공신의 원칙 인정 X. 우리나라는요,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등기도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가 돼. 지금요, 이 저당권 등기는요, 이미 피담보 채권이 소멸해서 저당권 등기가 지금 무효가 됐잖아요. 무효가 됐는데 그 등기를요, 잘 모르고 다시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5번 저당권은 여기 또 나왔죠.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몇 번이죠? 1번 이렇게. 1번이다 이렇게. 자, 230번은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요.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봐요. 1번이죠.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 전부를 변제하여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한번 보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요.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의 첫 번째요. 장래 확정될 채권. 장래 확정 채권이요. 또는 뭐다? 장래 불확정 채권. 불확정 채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장래 조건부 또는요 기한부 채권 다 돼. 다 저당권을 할 수 있죠. 특히 장래 불확정 채권은 우리 뭐란다? 근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피담보 채권에서 360조죠. 360조에서 보면 저당권은 원금하고 이자, 그러면요 위약금 있죠. 위약금. 그다음에 여기요 지연배상하고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행비용. 자, 이제 봐. 원금, 이자, 위약금은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고요. 지연배상은 몇 년분이다? 1년분이고요.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원금하고 이자하고 위약금은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보호가 돼. 그 다음에 지연배상하고 저당권 실행비용은요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경매가 되면 다 보호가 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1년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요 채무자는요 얼마를 변제한다? 전액 변제 책임이 있죠.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요. 이 1년이라고 하는 말은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그때 1년분이지 만약에 후순위가 없으면 전부를 배당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럼요. 우리가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요. 예를 들어서 뭐 2015년까지 돈을 갖고 있는데 지금 2020년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5년분의 이자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채무자는 5년분을 다 갚아야 돼. 그런데 만약에요 이 건물에요 이 저당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뭐 근저당권자, 임차인, 전세권자, 압류권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다른 사람도 몇 푼을 돈을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경매대금에서 몇 년분을 받아가고 1년분을 먼저 받아가고 나머지는 이따가 나중에요 남은 돈 있으면 받아가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저당권은 어디에다 저당을 잡죠? 부동산이고요. 부동산. 그 다음에 등기나 등록을 해야 돼. 등기나 등록. 부동산이고 등기나 등록을 해야 돼. 그럼 이런 부동산 봐봐요.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부동산은요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임목이죠. 이렇게 임목. 여기에는요 저당을 잡을 수 있어.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요. 등기가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다? 농작물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농작물하고 뭐하고요?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 이 두 가지는 등기가 안 되니까 저당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기를 봐봐요. 등기나 등록이 되는 뭐가 있다? 준부동산 있죠. 준부동산, 자동차나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것은 등기나 등록을 하니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저 부동산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여기요. 지상권하고요.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어업권하고요. 광업권 있죠. 여기에는 뭐라 할 수 있다? 저당을 잡을 수 있는데요. 안 되는 게 있죠. 뭐하고요? 지역권하고요. 임차권에는요.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나중에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저당을 잡을 수 없는 것,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알겠죠? 거기 보면 뭐가 나온다? 여기요, 지역권하고 임차권은 저당 잡을 수 없죠? 여기요, 농작물하고 명의, 방법 저당 잡을 수 없죠. 나머지는요, 토지, 건물, 임목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어업권이나 광업권에도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피담보 채권하고요, 저당권이겠죠. 어디다 저당을 잡을 것인가,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 번째는요, 여기서 저당권의 효력 범위를 보는 거예요. 저당권은 어디에 효력이 미치는가, 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은 다른 아무런 약정, 아무런 말이 없으면요,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전이나 후를 불문해. 전후를 불문하고요, 전후를 따지지 않고 어디에요? 부합물하고, 부합물, 그 다음에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하고 종물에 미친다. 종물에만 한다? 미친다, 이 말, 미친다. 그럼 여기 부합물은 뭐가 있어요? 부합물? 그럼 주유소에 보면, 주유소, 땅 속에 있는 유류 저장 탱크요. 그래서 유류 저장 탱크가 있고요. 유류 저장 탱크, 부합물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정화조 탱크요. 정화조 탱크 이렇게 있고요. 종물이죠, 종물. 종물인 경우는요, 뭐가 있다? 주물하고 종물하고 있잖아요. 종물은 뭐가 있죠? 주유기가 있고요. 횟집에 수족관 건물이요. 수족관이 아니고 수족관 건물. 여기에 미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설정 전하고 후를 부문하고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때 그렇다, 이 말이죠. 만약에 무슨 말이 있으면은요, 전이든 후든 부합물이나 종물에는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제 경매가 되면은 뭐라냐? 경매가 되면은 경매 목록을 작성하거든요. 경매 목록을 작성해. 이 경매 목록에 이런 것이 있냐 없냐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래서 경매 목록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지 않고, 알았죠? 따지지 않고 다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뭐가냐면 제3취득자요. 제3취득자라고 하는 말이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있잖아요. 저당권에서는 제3취득자가 시험에 가장 잘 나와. 제3취득자가 뭐냐 봐봐요. 여기 이렇게 토지가 있죠. 토지가 있고요. 여기요. 여기서 여기 을이죠. 을이 저당권이나 근저당이 있죠. 저당이나 근저당. 그럼 돈이 얼마를 빌렸죠? 1억을 이렇게 빌렸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거, 이걸 저당물이라고 그래요. 저당물. 이걸 저당물이라는 것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이미 잡혀있는 것을 저당물이라고 그래요. 이 저당물이요, 나중에 이렇게 입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땅을 매수한 사람, 이 땅에다가요 지상권을 설정한 사람, 이 땅에다가 전세권을 설정받은 사람, 이 사람들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제3취득자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제3취득자란 말하고 후순위 권리자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달라. 그러니까 봐봐요. 1번으로 누가 있다? 저당권, 근저당권. 2번으로 누가 있다? 매수인. 그러니까 저당물의 매수인, 저당물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용어를 정리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제3취득자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첫 번째요, 경매가 되기 전에, 경매가 되기 전하고요, 여기요 경매가 되고 난 후가 있죠. 경매가 되고 난 후 이렇게 나누어져. 자요, 경매가 되기 전에는요 어떻게 해요? 봐봐요. 여기 보면 이 근저당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 지금 안 했네요. 여기 잠깐 봐봐요. 여기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말소 기준 권리, 우리가 가장 중요하죠. 말소 기준 권리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걸 말소 기준 권리다. 물론 여기요 가등기 담보도 있어. 가등기 담보.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서 이렇게요, 갑이 있고요,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죠. 이렇게요. 여기 뭐다? 여기는 저당권이고요, 여기는요 전세권이고요, 또는요 지상권이고요, 또는요 임차권이 있고요, 여기 C가요 근저당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 집이 경매가 딱 떨어지잖아. 경매가요. 그러면 경매가 되면은 등기부를 딱 봐가지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가 어디가 있나 빨리 봐. 봤더니 어디가 있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또 하나 어디 있어? 여기 하나 있죠. 저당권, 근저당권 있죠. 저당권, 근저당권.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어디가 제일 위에 있죠? A죠. 그러면 A를 기준으로 모두가 다 경매가 되면 소멸, 이것을 소멸주의다, 이렇게, 소멸주의다,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요.
똑같은 건데요.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죠. 이렇게요. 여기가요 1번이요 전세권이에요. 이 사람이요 지상권이에요. 이 사람이 임차권이에요. 이 사람이요 뭐다 근저당이에요. 여기가요 C가요 저당권이에요. 만약에 이런 상태가 있는데요. 이런 집에요 경매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빨리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가 어디가 있나 빨리 찾아요. 어디가 있어요? B 하나 있고요. C 하나 있잖아요. B하고 C 중에서 어디가 더 위에요? B가 더 위죠? B 이하가 다 소멸해요. B 이하가 다 소멸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제일 위에 있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지금 있어 없어? 있죠? 자, 이것은요 원래요 경매가 되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 안 해. 경매가 되면 소멸이 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럼 이것은 경락인이 책임을 져. 경락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뭐다? 경락인이 뭐 한다? 인수한다. 인수. 그래서 이것은 원래 소멸을 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전세권자죠. 다른 건 안 돼. 전세권자가 뭘 하게 되면 배당 요구. 배당 요구란 말은 전세권자가요. 경매 대금이 만약에 5억이 있으면 이 5억에서 자기 전세금이 1억 있는데 이 전세금 1억 받고 자기는 나가겠다는 거죠. 그럼 배당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세권은 소멸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 봐봐요. 여기 임차인도 배당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임차인이 1억 달라고 배당 요구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요 9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아직요. 그럼 아직 얼마가 남았죠? 1,000만 원이 남았죠. 그러면 임차인은요 1,000만 원 받을 때까지 소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권은요 1억 달라고 배당 요구를 했어. 그런데 못 되고 하다 보니까 9천만 원밖에 못 받고 1,000만 원 못 받았죠. 그래도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해버려요. 그러니까 전세권은요 배당을 다 받든 말든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소멸하는 거. 배당 요구하면요. 그런데 임차권은요 배당 요구해가지고 배당을 다 받으면 소멸하고 배당을 안 받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전세권자도 배당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도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임차인은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임차인은 안 나와 시험에. 누구만 나온다? 전세권만.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전세권은 무조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지금 봐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여기를 보면 어떻게 됐죠? 지금 1번이 지금 누구예요? 저당권이죠? 2번이 지상권 전세권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뭐가 된다?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이 제3취득자는 어떻게 돼? 경매가 되면은 갑한테요 빨리 1억 갚으라고 해야 되겠죠? 1억 갚고 저당권 등기에 말소를 하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갑이요 돈이 없어도 갚지 못해. 그러면 이 땅이 경매가 되겠죠?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의 모든 권리가 소멸하죠. 그러니까 제3취득자가 자신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려면 갑이 1억 원을 갚든 자기네들이 1억 원을 갚든 누군가는 1억을 갚아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 경매가 딱 들어온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돼? 변제기 후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 근저권자가 갑한테요 10월 1일까지 갚아라 이랬어. 그러면 10월 1일이 변제기죠. 변제기 후 채무자 갑이죠? 채무자 갑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의사에 반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병이요 내가 그러면 대신 갚을까 그랬더니 갑이 뭐라냐? 갚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경매당해도 당이니까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 반하더라도 무조건 피담보 채권을 뭐하고 변제하고 등기 뭘 청구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해. 변제하고 말소. 변제하고 1억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갑에게 뭘 행사한다? 구상권을 행사해. 그래서 지금 이 돈은 원래 누가 갚아야 되는 거죠? 갑이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병이 대신 갚아줬죠. 그러니까 대신 가서 받아와야 되겠죠. 그것을 뭐란다? 구상권이다 이렇게. 그런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경매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경매가 되면은요 이 병 제3취득자가 저 땅을요 경매받을 수 있어. 경매를 자기가 받을 수 있어. 경매인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매가 이미 돼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매각대금에서 경매대금에서 뭘요? 비용을 돈 필요비 유익비 비용을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비용을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거 제3취득. 그래서 의외로 있잖아요. 이 제3취득자에 관한 것이 지문으로 정말 많이 나와. 지문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당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항상 저당권하고 다른 물권 간의 관계가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제3취득자에 관한 지문이 자주 나와. 알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저당권자고 다른 용익 물권자와의 관계에서 잘 나와. 그러니까 말소기준권보다 밑에 있냐 말소기준권보다 위에 있냐 이건 간단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좀 나올 수 있고요. 특히 제3취득자가 중요하고요. 피의담보 채권의 효력 범위는 시험은 뭐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요 딱 암기하면 돼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설정 전후를 본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고 그 다음에 경매 목록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저당은 어디에다가 저당을 잡을 것인가 반드시 저당은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 지분 이런 공유 지분도 뭐라 하죠? 등기라죠? 등기하니까 공유 지분에도 저당을 잡을 수 있어. 그런데요 저당이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역권하고 임차권하고 명인방법 농작물에는 저당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요 피의담보 채권이죠. 채권은 장래 확정 장래 불확정 조건부 기한부 채권 이렇게. 자 360조는요 원금 이자 위약금 그 다음에 지연배상 1년분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이 1년분이라는 것은 채무자는 얼마를 갚는다? 전액을 갚는다. 전액을. 알겠죠? 전부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이 원금과 이자와 위약금은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돼? 등기가 돼 있어야 되고. 알겠죠?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 지금요. 2년간 지연이자가 저기는 1년분인데 몇 년이 됐죠? 2년이죠? 그러면 누구야? 채무자 동그라미 채무자. 채무자는 전부를 변제해 줄고 전부. 채무자는 전부를 변제해야 돼. 알겠죠? 그래야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그럼 여기요 2번요. 여기 지역권. 지역권 밑에다 써봐. 임차권이나 써봐. 임차권. 지역권이나 임차권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지역권이나 임차권에는 저당권을 설정하면 안 돼. 자 그러면 3번은요. 저당권의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 줄고요. 이 합의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아까 물권적 합의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 계약이죠? 계약은 뭐죠? 채권이죠? 채권은 뭐다?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그래서 거기 합의는요? 합의는 당사자 줄고 봐. 당사자. 양도인과 양수인이에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러면 줄거예요. 줄거. 채무자 줄곡과 X. 물상보증인 줄곡과 X.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합의가 필요가 없어. 누구한테만 합의가 있으면 된다? 저당권 양도인과 저당권 양수인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돼. 자,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뭐가 있으면 압류. 여러분, 압류가 있으면 뭐라 한다 했죠? 과실을 수취한다고 그랬죠? 압류가 있으면 줄고, 여기 봐, 맨 끝에 차임채권 주고, 차임채권. 차임이 뭐냐면 차임이 법정 과실이라고 그래요. 법정 과실. 우리가 차임이 월세잖아요. 월세를 법정 과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압류가 있으면 법정 과실에도 미친다. 이렇게. 됐어요? 미친다 했어? 자, 5번. 여기 미친다. 이렇게요. 그래서 압류가 있으면 미쳐요. 압류가 없으면 미치잖아요. 여기 압류가 있으면, 죄송해요. 압류 이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압류 이전에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채권. 압류 이전 안 돼. 여기요. 압류가 있으면 차임채권에 미치는데, 여기 뭐죠? 압류 이전이라고 되어 있죠. 압류 이전. 압류 이전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알겠죠? 미치지 않는다. 4번 틀렸죠? 5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은, 종물이죠. 아까 우리죠. 부합물과 종물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죠. 저당권 설정, 뭐를 불문해? 전후를 불문해. 저당권 설정 전부터 존재한 것이어야 된다. 틀렸죠? 전부터 존재한다. 여러분, 이번에요.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혹시 야간반 문제 풀었나요? 아직 안 풀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 감정평가사 문제는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에 있어서 마지막 문제가요. 지문이 지문이 2개인가요? 우리 문제집에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요. 감정평가사 문제가 모두 해서 우리 물권법에서 19문제가 우리하고 시험이 똑같거든요. 20문제에서 19문제가. 질권 문제 한 문제 빼고. 근데 나머지 19문제는요. 다 우리 문제집에 다 있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일단 감정평가사 문제하고 우리하고 시험 수준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지금 31회예요.
우리 시험도 30일이라고요. 무슨 얘기죠? 똑같아. 감정평가사하고. 그래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감정평가사에도 부동산은 원론이라고 해서 개론이 있고, 우리도 개론이 있고. 있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는 관계복귀라고 해가지고 국회법, 그 다음에 뭐죠? 도정법, 건축법, 그 다음에 등기법, 지적법이 거기 들어가요. 우리도 똑같이 다 배우죠? 거기 다 들어간다. 똑같이 들어가요. 우리 민법이요. 민청하고 물권이 거기 들어가. 근데 감정평가사가 앞에가 양이 또 범위가 좀 많아요. 많긴 한데 아무튼요. 민법 총칙은 우리가 전번 시간에 풀어봤잖아요. 그건 뭐 문제집에 다 100%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에 있어요. 정답하고 관계는 없는데, 지문이 처음으로 나온 판례들이요. 지문이 2개가 있어. 이게 딱 지문 2개. 그 지문 2개는요. 어떻게 되냐면, 뭐 중요해가지고 그게 뭐 답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문이 아무튼 새로운 것이 딱 2개 나왔어. 알겠죠? 그 외에는 우리 지금 이런 보고 있는 문제집 있죠? 문제집 안에요. 100% 다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문제 보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집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보고 약간의 뭐가 있어야 돼요? 소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먼저 문제집을 보고, 먼저 이 문제집은 제가 하나 더 만든 거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보고 답이라도 먼저 쭉 암기하는 것이에요. 문제를 보면서.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보면서 그 주변 것을 또 암기하고, 처음부터 다 암기가 안 돼요. 무슨 알겠죠?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 이것은 문제를 얼마만큼 많이 풀어봤느냐. 알겠죠? 어떻게 풀어봤느냐. 혼자 풀면 안 되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거 주변 것들을 약간씩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려면 하루아침에 다 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요. 먼저, 문제를 보고 답을 한번 스크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것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자, 여기 보면 아무튼 저당권 설정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효력에 미치는 것은 종물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따지 안 따져? 안 따지죠. 알겠죠? 따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이 몇 년이요? 여기요? 노. 여기요? 1번이요. 1번이요? 여기요? 채무자는 전부를 변제해야 말소를 충분해. 채무자는. 1년 우리가요? 지연 이자는 1년분의 하나죠. 근데 채무자는 뭐라고 해서 전부를 변제해야 돼요. 무슨 말이죠? 정답 1번이다. 이렇게. 자, 저당권의 객체죠. 봐봐. 객체는 어디다 하는가? 이거 딱 이 하나에 전부 다 들어있어. 1번 등기된 임목, 등록된 건설기계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농작물 줄고요. 명인 방법 줄고요. 이것은 될 수가 없다고 얘기했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2번 어업권, 전세권, 광업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요. 3번요. 공유 지분 줄고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왜요? 지분도 뭘 한다? 등기를 하죠. 그래서 설정할 수 있어. 지상권 될 수가 있죠. 지상권요. 근데 여기는 뭐는 안 돼요? 지상권 옆에 써요. 지역권 X, 임차권 X, 임차권. 알았죠? 그 다음에 타인의, 여기 재밌는 말이야, 이게. 지금 5번.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했죠.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건축했는데 중요한 것은 등기된 주택이야. 앞에는 여러분 속으라 이 말이죠.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건축했어도 그것이 등기가 된 주택이죠. 우리가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다 저당을 잡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등기된 주택도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요 무단으로 건축했다. 여기다 너무 키워드를 좀 포인트를 두면 안 돼. 무슨지 알겠죠? 등기된 주택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요. 자, 효력법이죠. 여러분 효력법이랑 봐봐. 먼저 효력법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봐. 저당권 다른 약정 아무런 말이 없어야 돼. 아무런 말이 없어야 돼.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가는 거예요. 약정이 두 번째 설정 전후를 불문해. 설정 전후를 불문해. 어디에 미쳐? 부합물, 종물. 경매 목록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다시 저당권은 먼저 뭐라고요? 설정 전후를 불문해. 아니 제일 먼저 뭐다? 약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설정 전후를 불문해. 그럼 부합물과 종물에 미쳐. 경매 목록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됐죠? 그걸 가지고 이제 먼저 봐야 돼. 1번 설정 이후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 설정 이후 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 반출되지 않는 것은 저당권 효력이 만다 미친다. 설정 후도 만다 미친다. 이렇게. 2번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약정할 수 있다. 아까 말했죠. 첫 번째 아무런 말이 없어야 돼. 약정이 없어야 돼.
약정했죠? 그러면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3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 부동산의 권원 없이 부합된 물건에만 다 미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 그 다음에 맨 끝에 부합된 물건에만 다 미친다.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에 미치는데 그 부합 시기는 설정 뭘 한다? 전후를 불문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중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줄거 독립적 효용이 없다 이퀄 부합물이라고 그래. 이 말을 독립성이 없는 것을 부합물이라고 그래. 여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 독립성이라 나왔죠. 독립. 그럼요 독립성이란 말이 뭐냐? 독립성이란 말은 구성 부분이 아니다. 다른 말로 뭐다? 이것은 부합이 아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뭐다? 거래의 객체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독립성이 있다는 말은 그러면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봐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독립성이 없다 그럼 뭐다? 다른 말로 뭐다? 구성 부분이다. 다른 말로 뭐다? 부합이다. 또는요 거래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다는 말의 뜻은 부합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요 독립적 효용이 없다. 독립적 효용이 없다 줄거봐. 이 말이 무슨 말이다? 부합이다 이런 말. 부합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은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에만 다 미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이해하시면 돼. 됐죠 지금? 자, 정답 몇 번이에요? 5번 이렇게요. 자 233은요 또 효력범위죠? 자식. 자 효력범위요. 물론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있긴 있어. 다른 거 있는데 먼저 항상 효력범위가 딱 나오면 약정이 없는 한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고 경매 목록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거 있어. 지금부터 보면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죠. 원칙적으로 그 건물에 부속된 창고 줄거 보통 여러분요 이 부속된 창고는요 그것을 보통 종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종물에도 만다 미친다. 그러니까 그 집이 경매가 되면 집만 경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까지 경매된다? 창고까지 경매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2번 저당권 설정 이전에 저당 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 반출되지 않았어. 그러면 설정 이전이죠? 여러분 봐봐. 설정 이전이든 이후든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죠. 그럼요 분리 종물이죠. 종물에는 저당권을 위반한다 미친다 이렇게. 3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죠. 건물 줄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여기. 자 지금 3번 4번 시험이 잘 나와. 3번 4번 여기 봐봐. 이 효력범위 할 때 3번 4번이 잘 나오니까 지금부터 설명은 잠깐 해.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3번은 뭐냐면 여러분요 3번은 뭐냐면 우리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남의 토지에다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죠. 알겠죠? 그러면 남의 토지에다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상권이 있든지 빌려야 되겠죠? 임차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요 의리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지상권을 설정하든지 임차권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건물을 의리 짓고 나서요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 은행에다가 A가 은행이죠? 저당을 잡죠?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치는 거야. 미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만약에요 이 의리 돈을 못 갚아서 은행이 경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경매가 되겠죠? 그러면 건물을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만 경락받은 것이 아니고 지상권하고 임차권도 등기 없이도 경락을 같이 받아. 왜? 남의 땅에다가 건물이 있으려면 지상권, 임차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경매가 되면 경락받은 사람도 뭐죠? 지상권, 임차권도 같이 경락을 받아. 알겠죠? 그다음에 4번은 봐봐요. 4번 아까 우리 했었는데 아파트 있죠? 아파트 이렇게 했죠?
아파트 있으면 여기요 301호 이것을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 그럼 전유 부분이 뭐예요? 실평수죠. 아파트 실평수. 30평 아파트면요 실평수가 보통 몇 평이 되죠? 뭐 20한 3, 4, 5 이렇게 되죠? 알겠죠? 50 그렇게 되면 이거 뭐냐? 대지 사용권이죠. 대지 사용권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301호를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가지는 권리죠. 그럼 이것을 주된 권리고 이걸 종된 권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유부분이요 301호에다 저당을 잡죠. 그럼 이 저당권은 대지 사용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이제 저당권의 효력 범위 할 때는 항상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대지 사용권에까지 미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요. 3번 봐봐.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 미친다. 4번은요.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 줄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이라는 맨 끝에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5번요.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그 다음에 줄고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 줄고 지금 아까 내가 뭐라 했어? 경매 목적물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경매 목적물의 평가가 되든 말든 관계없이 뭐라고 됐죠? 건물에 뭐한다? 부합된 증축 부분이죠. 줄거봐. 부합된 증축 부분에는 무조건 저당권의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미친다. 그래서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경락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5번 틀렸죠. 알겠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은요 다 좋으니까 보셔야 되겠죠? 자, 234 또 나왔죠? 1번 기존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또 나왔죠?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 여기까지 줄고 경매 목적물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무조건 저당권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죠. 여기 봐봐. 여기 부합된 증축 부분이죠.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든 말든 무조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 말은 경락받을 수 있다.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2번 경매법원이 담보 목적이 아닌 지상 건물을 저당 토지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 보아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했다. 여기까지 딱 끊어. 자, 그럼 지금부터 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저당권이 미치냐? 저당권은 어디에 미쳐? 부합물하고 어디에? 종물에 만다 미친다. 미친단 말은 나는 뭘 할 수 있다? 경락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 두 번째, 우리가 토지, 땅 위에는 뭐가 있어? 땅 위에는 또 뭐가 있어?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고 또 뭐가 있다? 나무, 잎목이 있죠. 또 뭐가 있어?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이 있죠. 또 뭐가 있어? 농작물, 땅 위에는 농작물이 있죠. 그럼 이 5가지는요. 이 5가지는 뭐가 아니야? 이 5가지. 이것은 첫 번째 부합물이 아니에요. 부합물이 아니에요. 이 5가지는 독립물이에요. 독립물. 그래서 어떻게 한다?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이나 잎목이나 명인 방법이나 농작물은 경락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특이하게요. 다른 나라들은요. 토지하고 건물을 한 세트로 파악을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건물을 사고 팔면 땅까지 같이 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토지하고 건물을 따로따로 별개로 봐. 우리나라는요. 알겠죠? 그래서 별개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토지, 건물, 잎목, 명방, 농작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으로 건물은 경락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단독주택 있죠? 여러분, 단독주택을 만약에 토지가 있죠? 갑에. 그럼 여기 건물 있죠? 건물 이렇게 있죠? 그러면요, 이 단독주택을 팔잖아요. 그러면 땅에 대한 경매대금하고 뭐가 있죠? 건물에 대한 경매대금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중개 수수료를 정할 때 뭘 가지고 정해요? 토지를 중심으로 정해요? 건물을 중심으로 정해요? 단독주택 매매할 때 중개 수수료 정하잖아요. 둘 다 따로따로 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알겠죠?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해요? 알겠죠? 건물 가져가죠, 건물. 그래서 우리가 수수료가 좀 적죠.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요, 토지로 하면은 우리가 0.9%까지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건물을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안 되죠. 이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른 건 다 분리해놓고, 희한하게 돈 받는 것은 또, 건물을 가지고 기준해.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중개사법에서 보면?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데 아무튼, 토지, 건물, 임목, 명방, 농작물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임목하고 명인방법하고 농작물 있죠. 이건 서로가 별개예요, 별개. 그러니까 땅하고 건물하고 우리나라는 별개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원래 어떻게 돼요? 단독주택을 매매할 때는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매매 계약서를 같이 써요? 같이 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의 계약서 써요? 따로따로 써요? 원래는 따로따로 써야 되겠죠. 원래는 별개니까. 또 근데요, 등기할 때는 또 따로따로 써야 안 써요? 또 따로따로 쓰지 않아. 그냥 하나 써서 경매 등기를 신청해도 돼요, 또. 알겠죠? 왜요? 동번지에 동건물이 있잖아요. 알겠죠? 좀 신기하죠? 알겠죠? 이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요 하려면 헷갈린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있으면 서로가 같다 틀리다. 틀리다.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자, 그럼 봐, 이제. 여기요, 봐. 경매법원에서 담보 목적이 아닌 지상건물. 그러니까 건물은 저당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어디에만 저당이 있다. 어디에만 토지에만 저당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토지에 대한 저당권에서 경매가 됐는데 건물까지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건물에 대한 경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말이죠. 못한다. 알겠죠? 이것도 잘 나와. 그 다음에 3번 저당권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쳐. 맞죠?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줄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방금 명인 방법 했죠? 명인 방법은 토지하고는 별개의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에는요,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자, 4번은요,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상의 타인이 무단으로 경작하여 성숙한 농작물 줄고, 성숙한 농작물 또 나왔죠? 토지하고 농작물은 별개죠? 따라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농작물을 경락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농작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4번이 정답이죠. 5번은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는 저당권 등기에 줄거,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 줄거, 질권의 부기등기. 그래서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저당권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그래서 4번, 5번이 정답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봐봐요. 저당 잡죠. 여러분요, 돈 빌려고 은행에서요, 예를 들어서 갑한테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빌려준 돈밖에 없단 말이죠. 저당권. 그런데 그 저당권으로 내가 또 돈을 빌리고 싶어. 그럼 어떡한다? 그 저당권 등기에다가 부기 등기를 해가지고 질권을 설정할 수 있어. 그걸 뭐란다? 권리 질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무슨 질권이다? 권리 질권.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은행에서는 그런 짓 안 하죠. 근데 우리 개인들이요, 돈을 1억을 빌려줬어. 그리고 저당을 잡았는데 내가 돈이 갑자기 융통을 하고 싶어. 알겠죠? 근데요, 이 저당권은요, 돈을 갚을 날짜가 변제기가 아직 1년 남았어요. 그럼 어찌할 방법이 없죠. 그러면 그 저당권에다가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질권은 뭐죠? 전당포에다가 시계 반지 맡기고 돈 빌리는 거죠? 그걸 동산질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저당권에다가 부기등기해서 질권을 설정하죠? 그걸 권리질권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질권은 동산질권이 있고 권리질권이 있단 말이에요. 크게 나누면은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래서 4번, 5번이다. 이렇게. 알겠죠? 4번, 5번 이렇게 했어요? 자, 다시 235. 1번 저당권 설정 행위에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봐봐.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고 약정했어. 약정해서 뭘 해야 돼? 등기해야 제3자에게만 한다. 대양동그라미 대양할 수 있어. 등기해야. 이걸 뭘 한다? 이걸요, 우리가 절대적 등기사항이에요? 상대적 등기사항이에요? 상대적 등기사항이다. 2번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무슨 규정? 임의규정. 줄거봐. 왜 이건 임의규정일까요? 왜? 뭐라고 돼? 써봐. 임의규정이다. 그 다음 줄 긋고 써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렇게 돼 있어. 뭐라고 돼 있다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렇게 돼 있다고. 알겠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러면 3번.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중축하여 중축 부분이 기존 저당 목적 건물에 부합을 하죠. 부합된 부분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그래서 부합된 부분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줄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아까 말했죠? 우리가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으려면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물에다 저당을 잡으면 건물에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미친다? 지상권, 임차권에도 만다 미친다. 이렇게. 5번. 지상권자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죠.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OX. X죠. 지상권자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죠. 그러면 이 건물은요, 별개의 독립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토지 저당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타인의 건물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아까 말했죠?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보죠. 저당권과 용의물권이죠. 여러분 저당권 용의물권 봐봐. 이거 딱 하나만 하면 돼. 뭐라고 하면 되냐면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것을 말한다. 이것을요, 말소 기준 권리예요. 말소 기준 권리. 이런 말소 기준 권리 뭐가 있어?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이거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선순위 뭐가 있다? 선순위 전세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지상권. 또는 뭐가 있다? 임차권. 이거보다 후순위요. 이것보다 더 밑에 있는 후순위 뭐가 있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경매가 되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밑에 있는 것은 다 뭐하고? 소멸하고, 이거보다 위에 있는 것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죠? 소멸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전세권은요, 뭐를 했을 때? 배당 요구. 배당 요구하면 뭐 한다? 소멸하죠. 이것만 딱 알면 돼. 알겠죠? 여기가 용의권능이죠? 용의물권이죠?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하고 지금 순서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1번이 누구냐? 1번. 1번을 항상 기준으로 해서 위냐 밑이냐 이것만 따지면 돼. 한번 볼까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저당권과 전세권이 경합할 때는 뭘 가지고 따진다? 등기 선후. 줄과 등기 선후를 따진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 뭐라고요?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 거기까지 한번 줄거봐. 그럼 여러분 여기서요. 지상권이 1번이에요? 저당권이 1번이에요? 여기죠. 여기 선순위죠? 지상권 1번이죠? 그러면 경매가 되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맨 끝에 봐봐.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틀렸죠? 알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 3번 봐봐요.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그럼 봐봐.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위에죠? 그러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뭐를 하게 되면 배당 요구. 두 번째가 중요하죠. 배당 요구 줄고 배당 요구하면 그때는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소멸한다. 됐죠 지금? 자, 그러면 네 번째 4번.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그럼 어디요? 선순위죠? 지상권이 먼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은요 1번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이 있죠? 따지지 마. 누가 제일 먼저요? 1번 저당권이 먼저죠? 2번이 경매를 해도 필요 없어. 누가 경매하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제일 먼저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 그래 1번이 저당권이고 그 다음에 2번이 지상권이죠? 그럼 어디야? 밑에죠. 밑에.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 이 밑에는 전부가 다 뭐가 돼? 소멸하죠.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요 1번 저당권이 있고 지상권이 있고 2번 저당권이 있으니까 2번 저당권보다는 지상권이 먼저니까 선순위 그러면 절대로 안 돼.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해? 제일 위에 있는 놈을 기준으로 해. 알겠죠? 1번을 기준으로. 무슨 알겠죠? 그래서 5번은 OX. X 틀렸죠? 자, 237 한번 봐봐. 여기요.
1번 A 소유 부동산 위에 갑이 1번, 을이 전세권, 병이 저당권이죠. 따지지 마. 누가 제일 1번이에요? 237. 누가 제일 1번이에요? 저당권 1번이죠? 저당권이 1번이면 전세권은 2번이죠? 237번 봐봐. 그러면 무조건 전세권은 무조건 뭐가 된다? 소멸한다. 됐죠 지금?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1번을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 봐봐. 1번에 저당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으니까 1번 이하는 전부가 다 없어져. 자, 2번요. 2번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그 부동산의 저당권이 실행이란 말은 경매가 되면 경매가 되면 전세권은 언제나 소멸한다. OX. X죠. 봐봐. 말소 기준권보다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전세권이 말소 기준권리보다 밑에 있으면 소멸하고 말소 기준권리보다 위에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봐봐. 전세권이 위에 있으면 소멸하지 않고 밑에 있으면 뭐하고 소멸하고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후손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이 경매가 되죠. 저당물 후손이고 뭐가 필요 없어. 일단 경매가 되면은 저당권은 싸그리 소멸해. 선순위고 후순위고 저당권은 싸그리 소멸해. 알겠죠? 그래서 소멸한다 안 한다? 한다. 4번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 이 말을 읽어야죠.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이란 말은 누가 1번이다? 지상권이 1번이다. 저당권이 2번이고 경매가 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지상권은 소멸한다. 틀렸죠? 4번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그럼 누가 1번이다? 저당권이 1번, 지상권이 2번이죠. 그런 경우 어떻게 돼?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토지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약간 다르네. 봐봐. 이러면 아까요. 저 맨 끝에 한번 봐봐. 제3취득자 한번 봐봐. 가운데 제3취득자. 그럼 제3취득자는 누구예요? 저당권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 다시 제3취득자는 뭐라고?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으로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 여기 봐봐.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다. 그러면 저당권이 1번, 지상권이 2번이죠. 그러면 이 지상권을 뭐라고 한다? 제3취득자다. 알겠죠? 제3취득자. 자, 그럼 봐봐. 그럼 제3취득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저기 봐봐. 제3취득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변제기 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말소를 청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변제기 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변제했으니까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그 다음에 내 돈 달라고 해야 되겠죠? 구상권을 행사한다. 여기 한번 봐봐. 자, 다시요. 여기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그렇게 됐죠? 지상권자는 다른 말로 제3취득자는 이 말이죠.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토지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제3취득자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 4번이요? 자, 2번은 뭐죠?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실행되면 전세권은 언제나 소멸한다. 2번 틀렸네요. 4번은요.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되면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4번 이렇게.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238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